주말을 앞두고 지난 12일 경찰서 앞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주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당시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생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거 전부 허위지. 전부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우리가 고소해놨어. 잠깐이지만 뭔가 지금 이 성이 가득 나 화가 잔뜩 난 것 같은데 허준 변호사님 무슨 말을 지금 허경영 씨가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들의 주장이 다 허위고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돈을 요구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경영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이죠. 하늘궁의 신도 20명 가까이가 지난 2월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허경영 대표를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인들을 주장에 따르면 네. 허경영 대표가 상담을 핑계로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면서 신도들 신체를 계속해서 접촉하는 등 굉장히 부적절한 강제추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허 대표 측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들 다 동의해서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반박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신도들의 피해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위해서 허경영 대표가 경찰서에 출석을 한 건데 허경영 대표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 전부 허위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인을 한 겁니다.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고소한 신도들이 오히려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내가 공갈죄로 고소했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손짓을 하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 7시간 넘도록 고강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이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인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인가 갑자기 제 여기 밑에 사타구니에다 손을 확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확 잡아요. 또 언젠가는 또 에너지를 이렇게 넣다가요. 내 눈을 눈을 바라보니까 입술에다가 뚝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손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넣었다 이렇게 핸드라 바지 밑 속으로 손을 놓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사람이 많은 데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얼굴만 화닥거리고 말았죠 그때. 허경영이 갈수록 더 담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늘에서 재림 예주라고 그러고 가면 갈수록 배짱이 더 커진다고 할까? 자, 이런 상황에 지난 12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경찰에 출석한 건데 그 영상 보면요. 아까 박성민 변호사님. 보통 이 추정컨대 옆에 동행한 사람 변호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허경영 씨 본인도 그냥 자기는 이 변호인에게 모든 걸 위임했으니까 변호인이 자료를 많이 챙기고 본인은 그냥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뭐 가방 같은 거를 이게 한 짐 든 가방 같은 걸 들었더라고요. 혹시 추정이지만 거기에 경찰에 가서 무슨 소명할 게 자료가 뭐길래 그런 가방을 들고 들어갔을까요? 한번 추정이지만요.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통상 자신이 하고 싶은 해명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관련 자료는 조사 이후에 바로 저 가방이 지금 저 가방 보세요. 네. 정리해서 제출하기 마련인데 네. 아마 고소인들이 다수이고 현장에서 직접 진술을 하면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항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라는 말을 듣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추려서 진술 과정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가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 항변에 뒷받침될 만한 자료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고소인 측의 얘기와 지금 허경영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180도 진술이 이제 주장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 경찰은 어느 쪽에 어떻게 초점 맞춰서 수사를 진행해 갈까요? 이 사건에서 경찰은 지난 4월에 양주 하늘궁 등을 압수수색해서 허경영 대표의 휴대전화와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들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으로 고소를 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추행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기에 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중 밀집 장소 추행은 공중 밀집 장소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접근하기 상당히 용이한 상황을 이용해서 추행한 경우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신체적 접촉 자체가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고소인 측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찰은 허경영 대표가 심리적 지배하에 신도들을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혐의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서 준강제 추행으로 바꿔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일부 의문이 있어서 이와 같이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준강제 추행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항거 불능 상태는 심리적 피지배 상태도 포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은 이 단체를 종교단체로 볼 수 있는가, 나아가서 신도들이 허경영 대표를 절대적으로 믿어서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입증해내야 할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쉽진 않겠네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소인들 측과 허경영 대표 측 간에 상당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 별도로 허경영 대표가 신도에게 부동산을 판다면서 2억 원 정도를 받은 뒤에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은 혐의로 따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야, 이 공방이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수사가 흘러갈지는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